자, 예, 보시죠. 이제 책 223쪽입니다. 223쪽에 수용 방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먼저 제 5절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했고요. 다음 두 번째 계획, 이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설계도를 짜겠죠. 신장 노선 긋고요. 땅파트 바닥에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쓰고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설계도를 실시계획이라고 하고요.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수용 방식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수용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용인데요. 그 제 5절 수용 사용 방식에다가 아까 책에 썼던 게 있었거든요. 책의 수용 방식이요.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때는 대규모 단지였고 거기에다가 집단적 조성과 공급이라고 쓰시고요. 대규모 단지를 만들고 공급한다라고 하는 게 수용 방식이죠. 환지는 언제 환지하는 거였고요. 지대공 때 환지하는 거였고요. 220쪽이니까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잠깐 보시죠. 바로 앞장이네요. 앞장이요. 221쪽에 네모 2번 사업 시행 방식 표의 첫째 줄 수용 방식 언제 한다고요? 집단적 조성과 공급이죠. 대규모 땅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네모, 이제 223쪽에 네모 1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양과 1번 수용권자. 조합, 표시요. 조합을 제외한 사선 급구형.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조합 위에다가 전부 환지 쓰시고요. 조합은 전부 환지 때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합은 수용 때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과로 2번 제목에다가 6글자 아예 민간 수용 요건 쓰시고요. 새로 쓰세요. 크게요. 민간 수용 요건. 양과 2번 제목에 이것저것 있는데요. 민간 지정 시행자의 수용 요건, 민간 수용 요건입니다. 요것만 시험에 나왔어요. 더 이상 시험 나온 거 없어요. 민간 수용 요건. 여기다 쓰시거나 아니면 아시죠? 근데 좀 자리가 좁아서 쓰기는 어렵습니다만, 공법의 행위 주체 4가지 뭐가 있다고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중에 누구만 수용할 때 요건이 필요하다고요? 민간만 수용할 때 요건이 필요하다고요. 국가는 수용 방식 사업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OX. X요. 지방은 수용 때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OX. X요. 공기업 수용 때 요건이 필요하다. OX. X요. 그렇게만 6문제예요. 그것만 6문제예요. 6글자만 6문제 나온 겁니다. 민간 수용 요건만요. 그 숫자 갖고 수업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됐습니다. 민간 수용 요건 보셨으면 됐고요. 양과 3번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죠. 다음 옵니다. 네모 2번 토지 상환 채권, 네모 3번 선수금. 다음 쪽 가시면 226쪽에 네모 4번 이주대책. 그건 초점 아니고요. 다음에 네모 5번 조성토지 등의 공급이 있고, 다음 한 장 넘어와서 228쪽에 네모 6번 원형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내용이 하나의 순서대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다시 224쪽 펴시고요. 다음은 이렇게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까지 그리려면 그림이 아주 복잡해질 거고요. 그냥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수용 방식에 대해서 보시죠. 대상 땅이 있습니다. 대상 땅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시행자가 다 돈을 주고 다 토지 등을 사들이는 거죠. 백지상태 소유권 땅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요. 땅을 다 밀죠. 다 밀고요. 그 다음에 둘둘둘 섞어서 땅을 빤듯하게 만듭니다. 만들어서요. 누구한테요? 아파트 건설 회사에게, 또 아니면 유통업체에게, 백화점 짓겠다는 업체에게 땅을 파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수용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어디는 아파트 땅, 어디는 백화점 땅이라고 하는 건 실시계획에 이제 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다 돈 주고 사들여야죠. 돈 주고 사들이는데 편히 잡아서 100이 든다고 치죠. 이제 100상태 소유권 하나가 됐습니다. 판교 930만 제곱미터, 축구장 930개, 100상태 소유권 딱 하나라고요. 어떤 것도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남아있으면 거기다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럽니다.
백상 소유권이고 싹 밀죠. 밀고 둘둘둘 섞어서 팝니다. 그러니까 그 불두조 포크레인으로 싹 미는데 얼마는 들고요? 50은 든다고 치죠. 그러면 일단 150이 있어야 사업이 끝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팝니다. 아파트 건설에서 팔고 이제 땅값 받죠. 백화점 회사에게 팔고 땅값 받고요. 그럼 뭐 얼마는 받아야 돼요? 많이 받으면 욕먹잖아요. 많이 안 받아요. 1,500 받으면 됐죠. 그래서 그 정도 사업을 해서 그 정도 이익은 챙겨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어차피 이제 이건 나중 문제고 1,500이든 뭐 2,000이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진행하는 150 얘도 귀찮다고요. 그러니까 돈 현찰 뭐 이거 갖고 뭐 자기 돈 내고 말고 하는 거 이것도 귀찮다고요. 돈은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사내 유보금 700조예요. 그거 꺼내고 말고 그거 귀찮다고요. 그래서 100 주고 사야 되는데 60만 현찰 주고 그러니까 40은 딱지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00을 다 마련하지 않아도 되죠. 요거 사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유통회사에게 너 그 땅 사고 싶지? 그러니까 나중에 뭐 살 거니까 여기 토막토막 별별 토막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토막?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땅값 50이니까 50 땡겨줘. 그래서 50 땡겨서 받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땅 살 사람 살 업체에게요. 그러면 이게 없으면 현찰 150을 다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땅을 가져오면서 60만 현찰 주고 40은 딱지로 발행했다고요. 그 다음에 50만큼은 나중에 땅 살 사람한테 미리 돈을 땡긴 겁니다. 내가 사업을 끝내고 너한테 땅 줄게 그 땅값을 먼저 내놔라. 그러면 현찰 얼마만 갖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60만 갖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수행자가 훨씬 편해진다고요. 그 이 딱지를 뭐라고 하고요?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땡겨줘 얼마 2천만 원 땡겨줘 땡겨 쓰는 걸 뭐라고 하고요?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단적 조성과 공급이라고요. 조성과 공급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딱 만들어서 이 자리에다가 뭐니까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다고 치자고요. 어린이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물론 어린이 도서관 지금 요 앞에와 같은 그냥 콘크리트 박스로 지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데 그 애기들 좀 그 똥기저귀 가는 어린이 도서관 좀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어린이 도서관 그리고 여기 누구 정숙 씨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숙 씨 좀 낙서 좀 하지 마세요. 도서관 가서 정숙 내줘. 그러면 나도 여기다 막 교실에다 막 환제 다 써놓을까요? 왜 정숙 씨는 도서관만 가면 그냥 다 자기 거라고 정숙. 도서관 애기 갖고 오면서 엄마 저거 뭐야? 애기 잡으러 왔어요? 그냥 방에서 애들을 둘을 패면 되지 왜 도서관에서 애들 잡아요? 그냥 도서관에서 똥기저귀 갈고 애기 책 찢어 먹고 그러면 아줌마 옆에서 할머니들 자원봉사에서 테이프로 붙여주면 되고 똥 싸고 애기들끼리 싸우고 물어 뜯고 옆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닭 싸움 끝나면 말겨주고 약 발라주고 그런 도서관 좀 만들면 좋잖아요. 그냥 정숙만 하지 말고요. 그래서 도서관을 만드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동산도 있고 또랑도 있고 하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자고요. 지금 여기서 다 샀죠. 다 사서 싹 밀어서 거기다 지금 도서관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싹 밀어진 맨 땅에다가 다시 또랑 파고 다시 동산 만들고 산토끼 뛰어놀고 그 개구리 황소개구리 캠프요. 개구리 폴짝 할 수 있게 하는 도서관을 만들자 하려니까 여기를 손대지 말고 지금 뭐 한다고요? 수용 방식이요?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싹 미는 거죠. 그냥 불조로 싹 밀어버리는 겁니다. 여기는 손대지 말고 여기는 그대로 거기서 거기를 손대지 않고 거기를 그대로 해서 넘겨가면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이 또랑 여기에 있는 동산 다 살려서 어린 도서관 산토끼 뛰어놀고 그러니까 개구리 뛰어놀고 하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손대지 말고 넘기자고요. 그냥 있는 대로 싹 밀어버리는 거 하지 말고 손대지 말고 조성하지 말고 원래 상태 그대로 넘겨라. 원래 상태 그대로 넘겨라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고요? 원형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서 공급을 할 거잖아요.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공급 방법과 그러니까 공급 가격에 대해서 뭔가를 정하겠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죠. 선진국이고요. 이 공급 가격이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라가 후진국이면 신도시 땅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신도시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땅을 그러니까 이쪽 아파트 건설회사에게 팔 거라고요. 아파트 회사에 파는데 그러니까 이 땅이 한 시세로 한 100쯤 하는 땅이라고요. 시세로 100쯤 하는 땅이면 그러니까 얼마에 팔 거예요? 100억. 100억짜리 땅이면 얼마에 팔아요? 아까 내가 땅을 판다고요. 파는 거니까 얼마에 팔아요? 3억에 파는 거죠. 고등학교 동창이요. 뭐 3억 100억 이제 그러니까 한 두 달만 지나고 나면 아까 뭐 김경준이 미국 가서 또 얘기했잖아요. 이면 합의서 있다고. 그러니까 3억 100억 그러니까 1조짜리 300억짜리 그러니까 이제 한 일주일만 일주일 2주만 지나면 난리가 벌어질 겁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되겠죠. 아무튼 100억짜리 땅을 3억 주고요. 얘는 97 이익 먹었잖아요. 47 먹고요. 50 주고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국민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열심히 세금 내면 되고요. 국세청도 가까이 있겠다. 얼마나 좋아요. 후진국에서는요. 그래서 후진국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니까 저런 꼴을 막기 위해서 뭘 해놓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급 가격에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급 가격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요. 아까 얘기한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상 그래서 그러니까 네 덩어리가 이쪽 수용과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뭔가 또 이거 뭐 깊게 가면 또 1시간 넘게 오게 되겠네요. 자, 보도록 하시죠. 벌써 30분이군요. 그러니까 224쪽이요. 네모 2번. 그러니까 토지상환채권 양도 1번 의 땡땡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표시요. 원하면 토지 중에 매수세금의 일부 표시요.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 표시요.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표시한 거예요.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이죠. 그건 해에 붙여두시고요.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입니다. 첫째 줄에 표시한 거예요. 표시하지 않은 건 시험 아니고요. 그건 잉크고요.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그러니까 원하면 첫째 줄에 원하면 일부, 셋째 줄에 토지건축물이죠.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입니다.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인 거고요. 자,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땅이 있습니다. 땅을 A 소유자, B 소유자 있고요. A 토지도 또한 100, B도 100 되는 겁니다. 시행자가 돈 주고 사가는 거죠. 돈을 주고 그러니까 토지 등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요? 시행자가요. 그런데 B 현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찰 100 다 받아서 나갔다고요. 그런데 A는요. 그러니까 현찰이 아니라 뭘 원한대요? 딱지를 원한대요. A가 원할 때에만. 그러면 여기 A한테 60 주고 40은 딱지로 줬다는 거죠. 원하면. 그러니까 A가 원할 때에만. 그 다음에 A한테 100을 못 주고 그러니까 일부만 딱지로 준다고요. 그러니까 즉 일부는 현찰 주고 일부는 딱지로 준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서 그러니까 저 A가 요 딱지를 갖다 내면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로 40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갚는 게 아니라 뭘로 갚는데요? 토지 건축물로 갚는 거죠.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입니다. 혀로 하시는 거예요. 일단 붙여두고요.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입니다. 혀로 붙여두시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눈으로 보면 천천히 읽는다.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 눈으로 보며 빨리 읽는다.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 눈 감고 빨리 읽는다.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이죠. 보자고요. 현찰을 원하세요? 딱지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 뭐 아무튼 현찰 100, 딱지 100 해서 이제 100짜리 땅을 넘기면서 현찰도 100, 딱지도 100 받은 수도 있죠. 누구니까요? 고등학교 동창이시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동창이 아니시면 그렇게는 안 됩니다. 선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 그 양과로 제목이요. 그러니까 토지상환채권 옆에다가 크게 쓰시고요. 판교, 삼각딱지 쓰시죠. 아니면 뭐 그러니까 초기는 좀 나오고 멀다 싶으면은 뭐 어디에요? 세종, 삼각딱지 쓰시고요. 나중에 뭐로 받는데요? 토지건축물로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상가 땅, 상가 건물의 한 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죠. 이 아저씨 백 갖고 백 받으세요. 공주 동학숲에 가서 부침개 장사 좀 했습니다. 거기서 자리나 있어요? 아무튼 자리도 없는 데서 부침개 장사 좀 하다가 여기 세종 상가 분양 때 경쟁 입찰 들어온다고요. 그렇게 하시는 거하고 척방부터 세종 상가 땅 주인으로 정해주는 거하고 뭐가 더 나아요? 세종 상가 땅 주인이 훨씬 나은 거죠. 다들 원할 겁니다. 원하면 그러면 이 땅 주인들은 100을 다 딱지로 받기를 원하겠지만 어디 가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전셋집이라도 구해야 되니까 현찰 주고 일부는 현찰, 일부만 딱지로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여기 신도시 땅을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가면 무슨 원주민 잔치가 되고 다른 관심 있는 사람들 들어와서 살 자리가 땅을 살 게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거죠. 원하는 일부 토지 건축물, 판교 상가 딱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네모 3번이요. 선수금. 양과 1번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표시요.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표시요. 미리 받을 수 있다. 여기는 50을 다 받든 20만 끊어받든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여기는 어디 가서 전셋집이라도 구해야 되니까 일부는 현찰, 일부를 딱지. 여기는 회사들 돈 엄청 많으니까 전부 받든 미리 받든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요. 전부 일부를 미리 땡겨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양괄 2번은 나중에 보실 거고, 양괄 3번 X, 양괄 4번 X. 시험 나온 적 거의 없습니다. 다음 쪽이요. 다음 쪽에 양괄호 5번 X. 네모 4번에 이주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행자는 토지보상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기 전에 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모 4번 이주대책의 수립 옆에 괄호 열고 종전 임차인 괄호 닫고 쓰시고요. 제일 약자가 임차인이죠. 땅 주인은 보상금 받고 나오잖아요. 농사만 짓고 있다가 보상금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현찰이 생긴 겁니다. 그것 갖고 뭐라도 하겠지만, 여기 예전에 있었던 여기 어디 임차인이요. 과수원 자리 밭자락 언저리에 집 조금만 더 빌려 쓰고 있었다고요. 여기 5년 전에 얼마나 했을까요? 50만 원에 10만 원이요? 그 정도 했을 거라고요. 50만 원? 아무튼 50만 원, 10만 원. 그럼 50만 원 갖고 세종신도 50만 원 받았어요. 그걸로 끝난 거죠. 세종 어디 가서 50만 원 갖고 뭘 내밀어요? 친구들하고 밥 한 끼 먹으면 끝날 돈이잖아요. 여기에서는요.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임차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 동네 중개업소 간판들 중에요. 간판 말고요. 간판에 써놓은 것들 중에 협택, 이택 보신 적 없으니까. 아무튼 안 봤으면 됐고요. 네. 그런 거 있습니다. 협의자 택지, 이주자 택지, 이주자 택지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모 5번 조성토지의 공급에서요. 양괄 1번, 양괄 2번은 나중에 보시고, 양괄 3번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표시요. 공급 방법 표시하시고, 방괄 1번 원칙 땡땡 경쟁 입찰 표시요. 경쟁 입찰. 우선 내려가세요. 방괄 2번 추첨 표시요. 추첨. 다음 쪽 둘째 줄 방괄 3번 수의 계약 표시요. 수의 계약.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앞쪽이요. 226쪽에 양괄 3번 공급 방법에 첫 번째로 방괄 1번 경쟁 입찰. 신도시 땅이죠. 지금 이런 자리들이요. 앞에 백화점 땅이라든지 돈 놓고 돈 먹기인 거죠. 그래서 많이 써낸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상대보다 많이 써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원칙.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 표시요. 경쟁입찰 방법에 따른다면 됐고요. 나머지는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입찰이라는 게 낮은 가격이요? 높은 가격이요? 높은 가격 당연한 얘기죠. 그건 당연한 얘기고 볼 거 없고요. 방괄 2번 추첨이 있습니다. 다 입찰로 가게 되면 신도시 노른자 땅 다 30대 대기업에서 싹 가져가 버릴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중소회사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고요. 안 되죠. 무슨 기회도 있어야 되고요. 추첨도 있어야 되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한 100을 생각하는 땅이 있다고 치자고요. 저 땅은 100 가치가 되네. 그러면 입찰은 어떻게 하는 거고요? 150, 130, 누구는 120, 누구는 130 써낸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많이 써낸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나중에
10년 뒤에야 135 안 되겠어요. 그냥 써내서 7,000원 밟는 게 목적인 거죠. 뭐 그래서 백화점에서 두 군데요. 어디하고 어찌네 저찌네 그 뭐 TV 뉴스거리도 되고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 거죠. 이 추첨이요. 누가 봤을 때 한 100짜리가 됩니다. 이건 이제 시행자가 정하는 거죠. 추첨이면 얼마만 있으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10만 있으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 큰 대기업이든 소통이든 다 10만 있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 누구 한 명을 뽑는 거죠. 영화 친구에 나왔잖아요. 탁구공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만져갖고 누구 하나 뽑는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추첨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누구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중소회사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앞에다가 중소, 뭐, 회사, 기업이요. 그러니까 기업 그러면 좀 그렇고요. 중소규모, 그냥 중소회사. 중소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고요. 그러면 겨우겨우 마련해서 어떻게 이제 그 낙찰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첨 당첨이 됐고요. 그럼 90을 어떻게 마련해요? 90 지도는 갖고 해요. 아닌 거죠. 아까 입찰 사무실 나오면은 그 앞에 마당에 그냥 그 보험회사들 그냥 직원들 쫙 깔려 있잖아요. 걸어갈 수도 없어요. 그냥 90 못 빌려줘서 안달이죠. 90 빌려드릴게요. 우리 회사 거 쓰세요. 그러니까 널려 있으니까 돈은 걱정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소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게 추첨인 거죠. 그러니까 추첨 땡땡.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른 구민주택 규모 이하 표시요. 구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표시요. 공공택지. 그러니까 330 이하 표시요. 330 이하 단독주택 용지. 공장 용지 표시요. 공장 용지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찌끔한 집이요. 첫째 줄에 구민주택 규모 이하가 85제곱미터죠. 85 이하. 그다음에 공공택지는 당연히 그건 추첨으로 해야죠. 헐값으로 나오는 건데 그걸 뭐 고등학교 동창이 있다고 지 친구 회사한테 주면 안 되고요. 당연히 추첨으로 해야 되고 찌끔한 집, 그다음에 공장 용지 그런 것들은 추첨으로 할 수 있다. 자, 다음 쪽에 판결 3번 수의계약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그건 뭐냐면 1대1 계약이고요. 여기는 비리, 부정, 비리의 문제가 전혀 없을 때요. 다른 사람 빠져. 신경도 쓰지 마. 알려주지도 않고요. 너 와. 너한테만 팔게. 그게 뭐예요? 수의계약이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이요? 안 되죠. 비리의 문제가 전혀 없을 때만 다른 사람 모르게 너 와. 너랑만 할게. 그게 뭐야? 수의계약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비리의 문제가 없을 때요. 누구요? 박스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학구용지, 공공청사, 그렇죠. 공공청사, 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는 공공용지, 그렇죠. 공공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렇죠.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시청 땅을 건설회사에 팔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동그라미 1번이 뭐예요? 시청 땅이라고요. 시청 지을 땅이요. 그걸 다른 사람이 신경 쓸 리가 있어요? 없어요? 공공청사 용기니까 다른 사람은 신경 쓸 리도 없고 그 땅 사봤자 지가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리도 없고 신경 쓸 리가 없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보하러 4번이요. 조성토지 등 가격평가. 아까 그 고등학교 동창 그 비리를 막기 위해서요. 방법 1번 원칙. 후진국 사태를 막기 위해서요.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그렇죠. 감정가격으로 한다. 방법 2번 예외. 시행자는 학교, 그렇죠.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그렇죠. 폐기물 처리시설. 그 밖에 집중하지 않은 다음의 시설. 바로 넘어가세요. 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등과 이주단지, 그렇죠.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가격을 어찌고 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그렇죠.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학폐이. 학폐이. 좋은 일들이죠. 표시한 것만 쓰면 학폐이. 그러니까 학폐이. 좋은 일이니까 그건 좀 싸게 팔아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저쪽에서 싸게 살 수 있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거 말고 또 더 세부적으로 있겠지만 그건 이제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요. 228쪽에 네모 6번 원형지.
양과 1번, 방과로 1번. 아까요. 그러니까 또랑에 깨구리 도룡냥 헤엄치고, 그러니까 올챙이 꿈틀. 옛날 올챙이 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동산에, 그러니까 꿩도 날라다니고 산토끼 폴짝. 그러니까 그런 도서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과 1번, 공급 대상자의 선정. 방과 1번 공급 대상자.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지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미리 지정권자를 승인을 받아 다음 표시요.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시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 표시요.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박스에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1, 2, 3 동그라미 1번 국가 표시요. 국가 지방 표시요. 지방 동그라미 2번 끝에 공공기관 표시요. 공공기관 국세요. 지방세요. 국세 안 써도 되죠. 동그라미 3번 끝에 지방공사 표시요. 지방공사. 그러니까 7번 보시면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이니까 뭐예요? 공적 주체인 거죠. 그러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국가 지방 대통령제하는 공공기관 가이 그러니까 복합개발을 위해서 실시한 공무에서 선정 표시요. 공무에서 선정된 자. 동그라미 5번 원형지를 학교 표시요. 학교 공장 표시요.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만 그러니까 박스 위에 본문의 셋째 줄 이 5가지에게만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요. 뭐 첫째 줄에 자연 친화적 복합적 입체적 표시할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산토끼 뛰어논다고요. 산토끼 뛰어노는 어린이 도서관.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뭔가 또랑도 있고 그다음에 동산도 있는 어린이 도서관. 그러니까 입체적을 얘기하는 거죠. 복합적 입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형지 받으면 그러니까 네모 6번 원형지 앞에다가 헐값 쓰시고 여기는 아무튼 여기도 헐값이죠. 헐값 쓰시고요. 그러니까 신도시 땅을 헐값으로 받는 겁니다. 네모 6번 원형지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뭐 전국 모든 곳이 똑같은 건 아니고요. 판교만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판교에서 다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땅값, 그러니까 보상비 다 나눠 보니까 수용할 때 평당 40만 원 주고 수용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40만 원 주고 수용을 했습니다. 거기 불도저 한번 지나갔죠. 그럼 불도저 기름값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이제 불도저 한번 밀고 아파트 회사에게 팝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욕 먹잖아요. 얼마요? 많이 받으면 욕 먹어요. 그러니까 400만 원이요. 그러니까 요만한 땅에 불도저 한번 지나갔잖아요. 40만 원짜리 땅에 불도저 한번 지나갔으니까 400만 원 받는 거라고요. 그러면 건설에 이거 뭐 저는 어떻게 알아요? 신문에 다 나오니까 아는 거죠. 그러면 건설회사들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죠. 경사났네. 경사났네. 또랑 하나 건너면 분당이요. 그러니까 분당 상시 얼마 할 때요? 8천만 원 할 때요. 평당 8천만 원 할 때 400만 원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도 헐값이죠. 이것도 헐값인데 여기는 지금 불도저로 밀었다고요? 안 밀었다고요? 불도저로 안 밀었죠. 근데 400만 원 받으면 더 욕먹죠. 밀지도 않은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까지 뭐요? 파이프 하나만 들어간 거죠. 수도 파이프 하나, 전기 파이프 하나만 집어 넣은 거라고요. 밀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면 두 곱빼기 잡아도 80만 원에 판다고 하더라도요. 이것도 40만 원 주고 사서 손도 안 대고 그대로 80만 원에 파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이익이잖아요. 이거 받는 회사는 그러니까 배락을 맞은 거죠. 돈배락을 맞은 거라고요. 또랑 하나 건너면 얼마짜리 땅인데 8천만 원짜리 땅인데 80만 원에 받은 거잖아요. 돈배락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돈배락을 누구한테만요? 특별히 정해진 사람만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배락을 받는 게 그러니까 뭐 여기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4개로 하면 공기업은 관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공무에서 선정된 자 여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보겠다. 근데 그러면 넌 한번 잘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돈 벌자는 업체 중에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이제 좋은 일 하는 업체라고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 뭐요? 학교하고 공장이요. 그러니까 공장은 우리나라 힘드니까 일자리 일자리 또 마련하고 그래야 되니까 좋은 일 하는 업체라고 봐주는 거고 학교는 여기가 왜 계속 좋은 일 하는 업체예요? 아무튼 뭐 그냥 계속 좋은 일 하는 업체라고 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시면 뭐 하시고요? 법인 하나 만드세요. 한 20억이면 학교법인 하나 만들어요.
그냥 대한민국에서 학교 장사만큼 좋은 장사도 없어요. 그냥 학교만 열어놓으면 애들 한 학기에 500만 원이요? 등록금 갖고 잖아요. 그 등록금 갖고 온 거 갖고 한 120만 원 교수들 월급 주고 380만 원 다 세이브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뭐 자기 애기 딸내미들 어디 외국 보내고 뭐 이제 자기 땅 사고 해외에 땅 사고 그러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학교들은 거의 그렇다고요. 그런 목적으로 학교들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나요? 아니잖아요.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외국 다 사례를 봐도 전쟁 뒤에 바짝 늘어났다가 전쟁 때는 이제 뭐 여러 사고가 많았으니까요. 인구 줄어드는 건 압니다. 근데 그동안 몇 년 동안에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학교 법인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말고요. 대학교 학교들이요. 대학생들이 많아지니까요. 이미 3년 전부터 고등학생 수보다 대학교 입학 정원 수가 훨씬 많죠.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들어가도 남는다고요. 그럼 이제 학교를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학교를 만들어요? 망하려고요. 망해야죠. 학교는 빨리 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있습니다. 산을 학교가 샀어요. 학교가 사서 거기에다가요. 야구장 야구 배트 넣어놓는 창고 하나 지어놓으면 뭐가 돼요? 대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논 샀어요. 논 산 곳에다가 요거 하나 심어놓으면, 그러니까 거기다 또 뭐 하나 해놓으면 대가 되는 거죠. 학교 망해서 없어지면 이 전체 토지들만 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200배, 300배 이익이 되는 겁니다. 학교는 망하려고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요. 그러니까 4가지 경우에만 뭘 받을 수가 있다고요? 원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곳만 원형지를 받을 수가 있다. 7번 보시죠. 공적 주체는 당연히 허용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2번째요. 여기를 내가 멋지게 만들어 볼게. 그러면 네가 한번 멋지게 만들어 봐봐. 그러니까 여기는 또랑 주변이니까 여기는 놔두고 여기는 싹 밀고 여기 산은 이렇게 살리고 그러니까 공모에서 선정된 자는 원형지를 받아야 그 목적 안발을 이룰 수가 있을 거잖아요. 돈 버는 업체 중에 2군데 어디와 어디요? 학교와 공장은 원형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큰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뭐 기타 다른 사항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음에 보도록 추가하도록 하시고요.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이제 6절 환지 방식 내용으로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고 환지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